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중년 생활을 위해 생활 속 유용한 정보를 쉽게 읽어주는 희망지기입니다. 여러분, 회사 다니며 열심히 일하지만 월급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가게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지만 생활이 팍팍한 사업자분들,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살기가 어려운 분들에게 정부가 최대 3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인데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3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신청 대상은 누구인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고 꼭 신청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먼저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인데요. 말 그대로 열심히 근로를 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장려금으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은 지원금을 받게 되어 소득이 증가되고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근로 의욕도 높일 수 있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엔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50만 원, 호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인데요.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작용 요건이 완화되면서 약 25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총 125만 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기존에는 총소득 기준 금액이 단독 가구 2천만 원, 호벌이 가구 3천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조건이 조금 완화되어 총소득 기준 금액이 각각 200만 원씩 상향되어 단독 가구 2,200만 원, 호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독 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하고, 호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인데요. 이때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이 소득이 있다면 연간 소득 금액이 각각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 이 자료를 확인하시고 본인이 어떤 가구 요건에 해당하는지 구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재산 요건을 보셔야 하는데요. 가구원의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원을 넘으시면 안 되고, 추가로 가구원 총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모든 조건을 충족하셨다면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같은 가구 유형이라도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근로장려금의 특징이 일에서 돈을 번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금액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근로장려금 금액도 커지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총 급여 금액이 증가할수록 근로장려금 금액도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열심히 일한 만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 급여가 단독 가구 390만 원, 호벌이 가구 690만 원, 맞벌이 가구 790만 원까지 점점 많아지다가 일정 소득이 넘어서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근로장려금의 금액이 낮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는 열심히 일하지만 어려운 가정에게 드리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독 가구의 경우엔 최대 150만 원, 호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는데요. 정기 신청은 1년에 한 번 받는 건데 매년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받게 됩니다. 반면 반기 신청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2번 나누어 받는 방법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신청해서 각각 6월과 12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는 신청은 반기 신청인데요. 2021년 하반기에 근로를 하셔서 소득이 있으셨던 분들 중 현재 일을 하고 있어도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반기 신청을 하면 6월 말에 지급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꼭 신청하세요. 그런데 잠깐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분에 대한 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는데요.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다거나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만 있다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올해 5월에 있을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과 받지 못한 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이미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먼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 인증번호를 이용해 정말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5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544-9944번의 ARS 전화, 국세청 홈택스 앱을 이용한 모바일 신청, PC를 이용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뒤 신청할 수 있고 1566-3636번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아닌지 손택스 모바일 앱, 홈택스 홈페이지,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사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하셔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확인 뒤 대상자라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국세청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세무서로 문의한 뒤 서면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여기서 잠깐, 저희 가족은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 대상자인데 아버지에게만 신청 안내문이 왔어요 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로장려금은 개인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구에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여러 명일 때는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 총 급여가 많은 사람 순으로 안내문이 발송하게 되는데요. 혹시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다른 가족이 안내문을 받으셨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자격 요건과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신청하실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근로장려금, 말 그대로 근로를 하신 분에 한해 지원해드리는 돈이니 작년에 직장을 다녔거나 사업을 하거나 일용직, 파트타임 등으로 조금이라도 일을 하셔서 소득이 있었다면 자격 요건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희망찬 하루 되시길 기원하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